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드디어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가 12% 1위, 한동훈이 8.5%, 홍준표가 7.5%. 물론 주말에 있었던 경선 토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수목금 3일간 조사한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이번 주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도 커다란 변화는 없을지 모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기업 문제를 치고 나갔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문수와 홍준표의 표를 합치면 20%가 됩니다. 여전히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보수 극우들의 이 어떤 여론조사 반영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 차례 주장한 대로 과표집이 되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 분노하는 표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것은 일종의 저는 이 보수 진영 전체의 집단 자살, 이성보다는 감정, 대선 본선이라고 하는 전략적 선택보다는 당장의 이재명에 대한 반감, 감정의 폭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탄핵 찬성 후보인 이 한동훈 후보에게 지지세를 몰아줘야 돼야 대통령 후보 본선에서 싸울 수 있다라는 이성 전략적 판단보다는 일단 탄핵당한 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치솟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솟고 이재명 정권 5년을 버틸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고 이런 화풀이, 분노, 감정이 그대로 저는 의사표현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의 일단의 대통령 선거만 따지면 집단 자살적 경향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자, 이 정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것. 8명의 국힘 후보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 자, 이런 것들은 일단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선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대선은 포기하고 어차피 누가 후보가 돼도 이재명한테 질 터이니 그 이후에 반 이재명 투쟁 세력의 권력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 경쟁에 빠져 있습니다. 친윤계와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은 당권 경쟁에 몰입을 하고 있고 전광훈 목사는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때 본인이 반문재인 아스팔트 투쟁 세력의 리더였던 것처럼 그때 전광훈 목사가 인생의 화양연화였던 것처럼 다시 이재명 정권이 등장을 하면 이재명 정권이 나라 망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광화문에 10만, 20만의 인파를 모아서 반 이재명 투쟁 세력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야심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표는 윤주접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주접당의 김계리 변호사가 를 포함을 해서 배희철 변호사 이 대표적인 40대 변호인단이었죠. 윤석열이가 서초동 사저로 퇴거한 이후에 처음으로 사실상 누구를 먼저 초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초청해서 만찬을 가진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한 대상이 김계리 배희철 변호사이고 김계리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공표를 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윤석열이 노인과 바다에서 기억을 한다는 그 소설에서 기억한다는 Be calm and strong, 침착하고 강건하라, 이런 귀절의 메시지를 공개해 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주접도 이런 주접이 없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크로비스타 사저, 마치 호텔의 스위트룸 같은 호사스러운 방에서 아마도 무슨 음식 도우미가 차려준 것이겠죠. 이런 음식상을 앞에 놓고 환하게 웃으면서 윤석열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부당하고 바보 같은 명령을 따르느라고 감옥에 가서 콩밥을 먹고 있는 사령관들을 비롯한 군 부하들, 군인연금을 박탈당한 위기에 처해서 가족들의 미래 생계가 위협에 빠진 자신의 부하들에게 책임을 몽땅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자신이 임명을 했던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바보 같은 인사의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 결정에 따라서 깜빵 밖으로 나온 윤석열, 자중하고 자숙하면서 반성하고 조용히 그 윤석열과 그 부인이 이 깜빵에 수감되어 있는 사령관들의 가족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생각은 하기는커녕 호사스러운 호텔 만찬 같은 사진을 만면의 웃음을 띄우면서 공개를 해대는 국민 염장 지르는 주접을 떨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면서 윤석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김계리 변호사와 배희철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는 부산 출신이죠. 41살. 이 특이한 경력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전부 다 정식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슨 가난이라든가 따는 본인의 개인과 관련된 사정이 있었겠지요. 자, 그런 어려운 환경을 뚫고 변호사가 돼서 나름대로 변호사를 해서 돈 버는 일도 중요했겠지만 나름대로 공익적인 활동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공익변호사, 그리고 동대문 경찰서, 남대문 경찰서의 자문위원, 이런 자문 변호사, 이런 공익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헌재 심리에서 공격적인 태도로 재판부에 항의하고 홍장훈 국정원 전 차장을 마치 피의자로 몰아붙였던,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됐던 김계리, 어쨌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국민의 눈에 데뷔를 해서 유명 인사가 된 김계리, 당신에게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렵게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학력을 따서 7년 공부해서 사법시험 패스해서 변호사가 돼서 공익적 활동도 병행을 한다라고 하는 당신에게 공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온갖 주접을 다 떨고 미친 기염질로 지 성질 리스크를 이겨내지 못하고 마구 기염질을 해대서 국민에게는 실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 국가에게는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안보적 손실을 잔뜩 갖다 주고 자기 편 검찰총장 덕분에 풀려나서 대낮에 백주에 저런 식의 사저정치를 하면서 무슨 윤 어게인 신당인 이런 창당 멤버들 주축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호텔 버금가는 식사를 대접을 하는 저 주접이 공익입니까? 당신에게는. 당신이 계몽됐다라는 게 저 따위입니까? 감사합니다.